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된다는 2주 또 연장된다는 그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짧고 굵게 간다던 이 방역이 4단계 방역이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왕재 명예교수님과 그리고 정부의 정치 방역에 저항하는 시민단체를 만든 김형남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왕재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이미 4단계 내용 자체도 뭐 별로 설득력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뭐 그 얘기 떠나서 도대체 4단계를 올리려면은요. 진짜로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를 퍼지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확진자가 퍼지는 겁니까? 확진자가 늘으면 퍼지는 겁니까? 몇 명을 조사했는지를 봐야죠. 이미 그 여름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한 이 방역 담당 중요한 공무원이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건 이미 매스컴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까지 그런 방송을 했고 그게 매스컴에까지 이미 나온 적이 있고 그건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 금년 1월이나 2월에 검사하는 숫자에 무려 10배 이상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거는 매스컴에서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거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확진자라는 건 감염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많이 검사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확진율이 0.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0.9 내지 1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다시 말해서 100만 명을 검사하면 9천에서 1만 명 정도. 실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입수한 통계에 의하면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그러니까 10,000명 조사하면은 한 300~400명 정도. 훨씬 더 지금. 근데 그거를 수십만 명 하면은 1,500명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확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그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확진자 그 검사 수를 늘려가지고. 근데 그 늘린 그 양상을 보니까 실제는 확진율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난 우리 메이저 언론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확진자 수만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지금 몇 명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합리적인 뉴스를 알려야 됩니다. 확진자가 늘었다고만 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공포감에 빠집니다. 이거 늘고 있구나. 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치 방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남 변호사님이시죠? 변호사님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정부의 특히 거리두기 요 단계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정책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면에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왕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확진자 이렇게 숫자에 의미가 있으려면 합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몇 명 검사했는지 검사자 대비해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그렇죠. 그런 걸 공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자 수, 그다음에 그 중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또 확진율이 몇 프로고 요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합리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감염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게 판단이 가능한데 딸랑 확진자 수만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 확진자 수 가지고는 얼마든지 장난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통계 조작, 통계 조작 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0명 검사하는 거하고 10,000명 검사하는 거하고 당연히 10배 검사하면은 확진자 수도 상식적으로 이 통계적으로 10배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000명 검사한 것에서 나온 확진율하고 예. 10,000명 검사한 데서 나온 확진율하고 네. 이 확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그렇지, 우리가 평가가 그렇지, 가능한 거지. 그렇죠. 딸랑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은 숫자가 10배가 늘은 것처럼 이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황당한 그 통계를 가지고 통계 조작을 가지고 거리두기 정책을 한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그 불합리한 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영업자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자영업자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1년 넘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건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자유인데 자기 가서 예배 보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네. 이런 예배에 대한 말살 이런 정책을 폈던 정권은 인류 역사에서 별로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네. 종교에 보장되어 있는 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말살할 수 있는 거지.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집회의 자유거든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집회의 자유거든요. 예. 국민들이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원천적으로 완전히 국민들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뭐 정권이 지 맘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독재죠, 한마디로 이건. 대선 전략인 거예요. 예, 이거는 대선까지 자기들이 독재적으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해가지고 대선- 지들 맘대로 네.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거리두기 4단계 이광재 교수님,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가 있습니까? 마이크 좀 이쪽으로 내주시죠.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 6시 2명까지만 모이고 9시까지만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지금 단계를 점점 올리는데 확진자 수 늘었다고 자꾸 발표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는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효과 없다는 걸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네. 효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방역을 풀어야 되니까 네. 그 얘기도 못 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스스로 자가무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엄청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래서 방역을 왕창 지금 강화를 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확진자. 왜냐? 검사 수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 다 국민들 걱정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응 방침이랄까, 개인 위생까지 포함해서 이광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연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스스로 국민들이 좀 이걸 알아차리시고 특히 난 좀 배우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직적인 좀 이렇게 의견 표시하고 저항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순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따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심으로, 지식인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을 계몽하고 동조하고 해서 그런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일부의 이런 분들만 어필을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부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의 김형남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이 어떤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할 만한 그런 또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2월 20일부터 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그다음에 서울 시내 이제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왔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고 네. 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고 정부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알려왔고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집회하고 또 저항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유럽처럼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규모로 지금 시민들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좀 정부나 언론이 하는 얘기가 좀 사기다 이거죠. 거짓말이고 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진실에 너무 모순되는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제 시민들이 다 그걸 깨우쳐 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 잘못됐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유럽은 거의 뭐 매주 막 수십만 뭐 수백만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다 이렇게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더는 똑같이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철판 깔고 어떻게 보면 네네. 완전히 정말 과학적인 진실이라든가 또는 이게 이양조 교수님 같은 이제 이런 아주 최고의 그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권위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정권이라면 말로 해서는 될 수 있는 정권이 아니고 실제 한마디로 독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이런 식견을 다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정략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유럽처럼 우리도 대규모로 시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또 법률 전문가로서 네네.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우리 헌법에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적인 정책을 펴면은 국민들이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네. 그게 합리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만 이 사태가 끝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의 대선 전략으로 생각되는 그런 이 정치 방역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